그리고 저도 이거 반사기성으로 들어가고, 왜냐면 문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다 가계약까지 다 맞췄는데 네. 부동산에서 다 맞췄어요. 한 2,500만 원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2억 8천이 걸려있대요. 아. 동금을 거기서 다 확인을 시켜주고, 저희가 왜냐면은 양쪽이 부동산이 걸쳐있으니까 저희 부동산에서 확인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코칭해드리는 경멸연소 조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시세 차익형이기 때문에 돈이 묶이겠죠. 돈이 묶이면 그 다음 투자를 못하게 되고, 또 만약에 팔리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익형 투자보다는 월세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그런 투자를 원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수익형 투자는 어떤 물건이 있느냐? 상가나 아니면 건물 투자가 되겠죠. 그런데 상가 투자를 하기에는 임차가 잘 맞춰지지 않으면, 또 공실이 되면 고스란히 대출금에 관리비에 이렇게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형으로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이런 계열의 이제 투자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적은 돈으로 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지방 쪽으로 가시게 되겠죠. 근데 또 지방으로 가자니 나중에 매도가 안 될까봐 걱정이시겠죠. 왜? 인구수가 점점 소멸되는 도시로 잘못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그 건물 그대로 팔지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스트는 뭐죠? 저렴한 금액대, 작은 금액으로 입지 좋은 곳, 그러면 어디죠? 네, 서울이죠. 서울의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을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다라면 완전히 베스트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볼 물건이 우리가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작은 금액대의 다가구 주택을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임장을 끝까지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매물건 사건 번호를 알려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물건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60번입니다. 다가구 주택 경매물건이고요.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가는 7억 4,900만원대고 유찰되어서 2차 진행 중인 금액 5억 9,964만 1,000원에 진행 중입니다. 해당 건물의 토지 면적은요 26평대고요. 건물 면적은 65평대입니다. 토지 면적이 크진 않아요. 토지 면적이 40평, 50평 되는 게 아니라 토지 면적이 26평밖에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 26평의 건물을 세대수를 잘 지어 놨어요. 총 3계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층이 있는데요. 지층 같은 경우는 3개 호실로 나눠 놨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층 같은 경우는 단기 임대나 저렴하게 월세로 임차를 놓는다면 또 잘 나가겠죠. 그리고 1층이나 2층, 3층 같은 경우는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잘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액도 낮은 금액이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은 금액으로 임차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들이 즐비해 있고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지역을 볼 때는 오르막이 심하거나 경사도가 심하면 아무래도 매도를 할 때도 매도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평지입니다. 관악구나 저기 우이동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평지예요. 이런 평지는 나중에 매도할 때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쭉 도보로 나가셔가지고 버스를 타시면 4호선 미아역과 그리고 미아 사거리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아무래도 건물 투자 같은 경우는 이 토지 평당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 평당 시세를 얼마인지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디스코나 밸류맵을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현재 거래되는 시세가 얼마인지를 또 알고 싶다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조회를 하셔도 충분히 손품으로 조사가 다 가능합니다. 조사해 본 결과 건물 포함해서 나온 시세를 봤더니 구축 기준으로는 평당
토지 시세가 2,000에서 2,500 정도 하고요. 25년이 지난 물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0년 이내 준신축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3,300만원에 3,500까지도 나와 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준신축이다. 해당 경매 물건의 준공일은 2018년 3월 달이에요. 그러면 약 6년에서 7년 차 넘어가는 그런 건물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3천만원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토지 평당가가 2,300만원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주위로는 3천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건물 투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꼭대기층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주고 우리는 월세를 받으면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이 모두 수익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물건을 가지고 간다 라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이 토지 시세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올라가겠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평당 3천만원 이상만 받는다. 3천만원에 매도하더라도 7억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경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매를 배우라고 한 겁니다. 그럼 해당 건물의 컨디션을 한번 봐야겠죠. 건물의 컨디션을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건물의 토지는 26평대입니다. 26평대면 잠시만요. 이게 보니까 요즘에 은행이 좀 많이 떨어져서 또 우리가 건물을 안으로 들어갈 건데 은행나무 잎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해당 건물은 이 물건입니다. 탑 옹펠리에 약 6년에서 7년 차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나름대로 잘 지어져 있어요. 보시면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연식이 조금 되더라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네, 지층에 1호, 2호 두 개 호실이 있네요. 그리고 1층, 2층, 3층 총 세대는 5개의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3층, 2층, 1층은 모두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층 같은 경우는 한 개는 취사장으로 되어 있고 한 개 호실은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탁대출을 이용하지 않으면 전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탁대출 받으면 방빼기 공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 보니까 주차 대수는 이렇게 한 대만 될 수 있어요. 주차 대수는. 그런데 주차장이 우리가 없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앞쪽으로도 이렇게 낮에 될 수 있는 공유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토지에 어느 정도 잘 지어졌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보니까 지층에는 2개의 세대가 되어 있고 이렇게 타일이 깨져 있네요. 이거 보여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타일이 붕 떴습니다. 실내 이 안쪽에 임차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네. 이거 지금 현재 경매로 지금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물건을 좀 확인하러 왔어요. 물건을 좀 확인한 이후에 어쨌든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와봤는데요. 혹시 여기 물 새거나 이런 건 없나요? 물 새는 건 없는데. 건물은 뭐 이렇게 실내는 좀 깨끗해요? 잘 지어져 있어요? 실내 자체는 조금 뭐라고 그래, 육안으로 보기에는 깔끔해요. 육안으로 보기엔 괜찮아요? 깔끔한데 네. 또 전세금 못 받을 것 같아서 못하겠네요. 아니에요. 이거도 왜냐면 어쨌든 간에 이거를 누군가 낙찰을 받아야 빨리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돼야지
어쨌든 간에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반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 일이 해결되거든요. 조금 외관상으로는 맨 처음에 문제가 없었어요. 네. 들어와서 문제가 없었는데 살고 나 보니까 좀 날림이더라고요. 여기 입구만 봐도 살짝 좀 떨어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죠? 집이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원래 웬만하면은 2층 집은 곰팡이가 안 쓰거든요. 그쵸. 탑층이 아니니까. 예. 그래가지고 벽면에 제 자는 방이 있는데 거기 벽면에 이제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베란다 쪽에 창문을 못 열어놔요. 여기 이쪽 주차장 쪽인가요? 주차 쪽. 네. 정화조가 있잖아요. 파이프관을 통해서 올라오는 집이 있는데 수시로는 환기는 시켜주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살짝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화조가 옆에 있구나. 네. 한 번만 검토해보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좀 수리하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쵸. 그 전에는 아닌 것 같아요. 방음도 조금 취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진짜 집도 이렇게 바닥 해보면 울림이 없더라고요. 네. 살고 보니까 조금 화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화장실 쪽도 물도 이렇게 확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내려가고, 그걸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제 돈 쓰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거 반사기성으로 들어가고, 왜냐면 문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다 가계까지 다 맞췄는데 네. 부동산에서 다 맞췄어요. 한 2,500만 원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2억 8천이 걸려있대요. 돈을 거기서 다 확인을 시켜주고, 저희가 왜냐면은 양쪽이 부동산이 걸쳐있으니까 저희 부동산에서 확인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알고서도 그렇게 했는지. 이제 계약만 하면 마무리 단계까지 했는데. 그쵸. 그래가지고 근데 2년만 살고 회수했다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소식도 없었어요. 여기 지금 3층에는 누가 거주하고 계세요? 네. 주인 세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임차로 들어와 있는 거네요? 3층도? 다 임차도 다 알고 있어요. 문제가 있네요. 네,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둘러보고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해당 건물의 임차인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보기와 다르게 또 문제가 조금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갑자기 사람 있는 줄 알았네. 네. 보니까 2층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3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혀 있네요. 좀 건물이 좀 특이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렇게 실내를 들어와 보니까 또 건물이 좀 날림공사? 그런 식으로 좀 지어진 느낌도 들어요. 임차를 다 마치고 나서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경매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지금 현재는 모든 호실이 임차가 되어 있고요. 주인 세대는 여기 건물주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물을 보실 때는 직접 오셔서 보셔야 돼요. 경매 물건을 사진으로만 보시고서 절대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입구 우측에도 타일이 다 떨어졌어요. 보이시죠? 덜렁덜렁 거립니다. 여기도 떨어지고요. 잘못하면 다치거든요. 지금 보면 옆으로도 붕붕 떠 있는 거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망가질 것으로도 보여져요. 이 경매 물건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오셔서 직접 보고, 그리고 주민 인터뷰 또는 임차인 인터뷰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건물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모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경매를 배우시면 이렇게 임차인하고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사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실수 안 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임차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쪽으로 지금 정화조가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냄새가 올라온다고 하기도 합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았지만 와서 보고 그리고 주민 인터뷰를 했더니 문제가 많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괜찮은 물건은 여러분들에게 괜찮다라고 하고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경매 사이트에선 괜찮았는데 이렇게 직접 왔을 때 이렇게 안 좋은 물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투자를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경매훈련소 조코치잖아요. 그러니까 코칭을 잘 해드려야지 이렇게 잘못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봤습니다. 해당 물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위치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 대비 평당가도 나름 싸게 나왔지만 해당 건물에는 중대한 하자 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해당 물건의 실내 공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내부가 제대로 건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두 번째는 집에 누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도 지금 물이 잘 안 내려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 쪽으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또 올라온다고 하기도 해요. 지금 나는 냄새가 사실 정화조 냄새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밑으로 보시면 이 은행 냄새가 제 코를 찌르고 있긴 합니다. 은행 냄새가 상당히 심한데요. 어쨌든 이 건물의 하자는 정화조에서 올라오는 냄새로 인해서 창을 열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 층 3층이 올라가는 게 좀 구조가 특이합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판넬로 덧댔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투자를 하게 되면 임차를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도라는 걸 해야 됩니다. 매도 차익이 있지 않는 월세 투자만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차익을 얻어야 되는데 차익을 얻기가 힘들다 라면은 투자는 좀 고려해 보시고 다른 물건을 좀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마무리로 건물 한번 보여주시고요. 마무리를 좀 해드리자면 해당 건물은 겉보기에는 괜찮게 보였지만 사실 와서 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눈으로 한번 더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날씨가 좀 이렇게 많이 춥기도 한데요. 이렇게 낮 시간대에 다니시면은 충분히 많이 춥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 끼시고 이렇게 임장 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미아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보러 왔습니다. 오늘 물건 궁금하시면 직접 와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날씨가 추운 만큼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